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CPI 소비 관련된 지표 앞두고 이제 좀 일단 챙겨보자,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빅테크는 좀 빠졌지만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매수세가 좀 분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설 연휴 끝나고 나면 그 주간에는 대체로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 PBR주들이 다시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냐, 아니면은 코스닥 쪽, 이번에는 이제 좀 성장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이동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증시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부터 정리를 좀 해보면, 다우는 올라가고 S&P 500과 나스닥은 약간 빠졌고요.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1.8%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중성주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아무래도 이제 밸류 부담이 있는 빅테크 쪽보다는 부담이 덜한 다른 종목으로 매수세가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관찰되고 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추세선과 추세선의 고점과 저점을 이제 연결해 놓고 보면 추세선 상단 이게 좀 도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선긋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단이 좀 도달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계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S&P 500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보면 약간 하락한다라는 쪽의 어떤 베팅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빅테크만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빅테크가 조정을 보인다라는 거지, 가격 부담이 올라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크지 않은 중성주라든가 에너지주라든가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매수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가 빠지면 시장 자체가 깨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매수가 이동해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애플을 비롯한 큰 종목들은 하락했지만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주 CPI가 있기 때문에 CPI 앞두고 지표라든가 증시, 국채금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 투자자들이 일단 보고 움직이자라는 신중함이 좀 가동되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상은 2.9%까지 내려왔을 것 같다. 그러면 2%, CPI가 2%를 찍은 거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찍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된다라면, 그러면 이제 금리는 더 떨어지게 되고, 금리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더 매수세가 좀 분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식시장에 지난주 자금이 크게 미국 같은 경우는 유입된 게 없기 때문에 빅테크 일부 팔아서 다른 종목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게 된 거죠. 증시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지금 현재 선행 P가 미국 S&P 500이 20.4배 정도 된대요. 이게 이제 25년 동안 통계로 보면은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 때나 보던 수치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가 15.7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20.4배 정도 되니까 부담이 크다. 근데 이 부담을 키운 건 빅테크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이외 종목이 지금은 부담이 적어. 이런 현상들이 좀 유래가 된 것 같고, 또 금리 관련해서는 이제 바클레이즈에서는 일부에서 이제 연준이 대선 의식에서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일부에서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바클레이즈에서는 과거 데이터로 볼 때 연준이 대선을 앞두고서 금리를 갖다가 의식해서 움직였다라는 이론적인 근거는, 그런 사례는 없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기술적인 어떤 조정 가능성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UBS에서는 골디락스 상황에서는 연말에 5,300까지 올라갈 거고, 금리가 내려간다라면은 중소형주 그 업체들이 변동금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 부담이 내려가면서 중소형주 쪽에 좀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이게 전미 그 기업경제학회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설문을 했는데 21% 정도 되는 응답자가 금리가 너무 제약적이다 지금. 그래서 이런 수치 21% 정도 나오는 수치는 2010년 중반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최고치라서, 그러니까 금리 자체에 대해서는 좀 너무 높아서 연준이 결국에는 움직일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대선 의식에서 빠르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움직인다라면 중성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는 어떤 빅테크 쪽에서 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 오늘 관심 있는 건 엔비디아하고 아마존의 시가총액 뒤집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그
알파벳하고 아마존하고 엔비디아하고 시총이 거의 붙었어요.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아마존 시총을 넘어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2의 엔비디아로 ARM을 좀 선택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거의 30%나 폭등을 했는데 장중에는 이제 더 올라갔었거든요. 이렇게 ARM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는 그 차세대 차기 엔비디아로 보고 최근에 옵션 거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평소 거래보다 한 10배 정도 이제 옵션 거래가 급증을 해서 그런 어떤 매수세도 강하게 붙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옵션에 의해서 또 끌어올리는, 이것도 지금도 옵션은 추가적으로 상승 쪽에 베팅이 많이 되고 있어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오늘 뭐 그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노이즈, 그다음에 리비안 그러니까 해외 전기차 업체에 대한 어떤 수요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빅테크 전체적으로 좀 빠졌는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AI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연휴 직전 주간에 움직인 종목군들 보면 이제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사실 코스닥이 플러스 나지만 업종별로 놓고 보면 2차 전지 플러스 HBM이었어요. 네, 이 구도가 그대로 가는지. 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자동차와 역시 이제 그 하이닉스인데, 잘 보면 코스피는 삼성전자 때문에 부진했지만 카카오, 삼성전자, 건설주 이런 거 이외에는 또 올라간 업종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직전에 어떤 구도였는데 이게 바뀌게 되는지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지수 상황을 보면 예탁금이 얼핏 보면 늘어난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 늘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매수,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수였는데 누적으로 보면 6조 원 정도 매도한 거거든요. 그럼 6조 원 매도한 것만큼 예탁금이 늘어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게 지금 자금이 설 전에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유입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탁금이 붙어지게 되면 그 자금을 바탕으로 또 증시가, 특히 이제 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강세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코스피는 ADR이 좀 올라가는 사이클인데 코스닥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위치 자체가 아직은 과매도권에서 출발하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예탁금이 유입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저 PBR은 차별화 장세로, 그리고 코스닥 쪽은 좀 더 적극적인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주 코스닥에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주요 업종별 수급 동향을 보면 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들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일반 전기전자가 이제 에코프로 BM이 일반 전기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개인들이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또 제약 업종은 매수, 소프트웨어는 매수, 반도체도 매수,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 외국인들이 반도체 되게 많이 매수했고, 소프트웨어도 되게 이제 매수를 해서 직전에 조금 수급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나왔던 저 현상대로 갈 거냐. 직전 보면 반도체는 매수하고 일반 전기전자는 매도로 바뀌어 있잖아요. 제약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다시 바뀌게 되는지, 오늘 이번 주에 만약에 업종별 수급이 이제 하는 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쪽이 한동안 고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수급 변화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의 시장 정리를 좀 해보면 연휴 후에 수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일단 외국인들은 월별로 보면 매수가 계속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대로. 근데 이게 이제 저 PBR, 밸류업 관련된 이슈로 반짝하고 매수가 유입된 건지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페이스가 이어지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던 저 PBR주들은 선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조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 내에서 떡 깔린다든가, 또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 뭐 보험, 증권, 철강 등등이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갈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유지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추이가 되게 중요한 게, 기관은 업종만 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순매수 하느냐, 순매도 하느냐, 이건 어차피 이제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지, 이제 외국인들은 시장,
기관들은 매수 종목 여기에 더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휴 전에 강했던 업종이 그대로 고정되느냐. 자동차는 사실 현대차만 가고 기아는 좀 눌렸는데 어쨌든 종목으로 보면은 현대차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대형주 중에서는. 자동차, 2차 전지, HBM으로 이제 집중이 됐었는데 요 구도가 연속성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 직전에 직후에 이제 나눠서 보면 2018년도 이후에 설 그 주간, 끝난 그 주간에는 6번 중에서 5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던 거를 제외하고는 6번 중에서 5번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설 끝난 직후에는 시장이 좀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그 주간에는 이번에도 그 흐름이 나오는지 그 흐름을 위해서 주도주와 주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지도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자세한 거 제가 또 내용들, 장중 돌아가는 내용도 정리해서 마감 방송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